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이맘쯤에 후쿠오카에 놀러 갔다 왔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행 갈 때 사실 가장 설레는 순간이 이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출발하는 거 기다릴 때, 그리고 비행기에서 구름 사진 찍는 거, 이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좀 더럽네요. 이거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구름들이 예쁘게 총총총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후쿠오카 도착하기 전에 바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만 화면이 꽉 찬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좀 설렙니다. 이때의 기억이 좀 떠올라가지고 도착하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어로 후쿠오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있고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사진을 찍었는데 뭐 찍는 사진마다 퓰리처상 받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담기더라고요. 일본은 또 미세먼지가 많지가 않아서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서 하카타역에 도착을 했어요. 하카타역에서 내려서 하늘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일본인이 저희를 본다면 그냥 저 자식은 왜 갑자기 허공에 대고 카메라를 찍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숙소는 호텔 트라드 하카타라는 곳을 이용을 했어요. 일본 숙소가 대부분 방이 큰 거를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꽤나 넓었던 것 같아요. 심플하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요. 후쿠오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죠. 다자이유로 갔어요. 하카타역에서 버스 티켓을 구매를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찍으면서 갔는데 되게 힐링하면서 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 요금을 탈 때 내지 않고 내릴 때 내더라고요. 타자마자 버스 티켓을 그냥 요금 내는 곳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는데 버스 앞에 전광판에 요금이 계속 뜨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내릴 때 뭔가 동전 같은 걸 내면서 내려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탔을 때 티켓을 내버렸습니다. 파파고에 그걸 켜놓고 이제 내릴 때 기사님한테 제가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지 그냥 손짓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내려가지고 다자이유로 갔습니다. 보통 다자이유 일정은 오전으로 사람들이 잡더라고요. 그 이유가 버스가 한 5시인가 6시 정도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후 4시쯤에 도착을 해서 일단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치란 라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라멘집이 있어요. 면세점에서는 이 이치란 라멘을 봉지라면으로 팔더라고요. 맛이 기깔납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둘이서 가도 한 명씩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야 되고 약간 혼밥하는 분위기? 이더라고요. 라면의 맛을 집중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치란 라면을 먹고서 이제 또 여기가 말차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요. 앞에서 말차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고 다자이유 텐만궁 안에 구경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예쁜 풍경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는 되게 고즈넉하고 산책하기 좋고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소원을 적어가지고 걸어놓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적을까? 요새 또 기술이 야무지게 발달해갖고 파파고로 사진을 찍으면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좀 해봤는데 몇 개만 좀 보면은 나하 시청 채용 시험에 합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망 학교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보면은 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뭔가 이런 대입, 취업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구경을 했어요. 다자이유 앞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유명해요. 스타벅스가 인테리어가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막 얼키설키 설치해놓은 이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스타벅스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여기서 해 질 때까지 뒹굴뒹굴 거렸습니다. 스타벅스 온 김에 또 감성 있는 사진도 하나 남겼고요. 해 지고 나와보니까 같은 거리인데도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전에 관광을 많이 오는 장소라서 6시만 돼도 가게 주인분들이 점포들을 막 정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자이유는 오전에 가는 것보다 오후에 가는 게 훨씬 감명 깊어요. 사진을 좀 몇 개를 찍어 왔는데 진짜 이 분위기가 믿겼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때 이 조명, 온도, 습도 모두 완벽했어요. 이 사진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세븐일레븐 있는 곳을 찍은 건데 이게 또 일본에서 찍으니까 느낌이 남다르죠? 버스가 한 6시쯤 되면 끊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철은 생각보다 꽤 늦게까지 있어서 꼭 버스로 가지 않아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갈 때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갔는데 전철도 나름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가 않으면은 다자이유를 저녁쯤에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전철 타고 돌아가는 것도 너무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네, 전철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철을 타고 내려서 숙소까지 걸어서 갔는데 하카타 근처에 나카스강이라고 있어요. 나카스강 따라서 쭉 산책을 하는데 저녁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카스강 물이 그렇게 썩 맑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막 강이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냥 산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종아리 파스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 거 사가지고 숙소에 와서 먹고 그렇게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조식을 먹고요. 필름 카메라를 좀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빅카메라 이런 가게들이 되게 크게 있잖아요. 거기 한번 구경도 할 겸 해서 필름 카메라도 사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텐진에 히와미야 함바그라고 유명한 함바그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텐진으로 갔고 잠깐 시간이 떠가지고 지하상가를 구경을 했어요. 지하상가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이. 뭐 옷가게도 있고 디저트 파는 데 있고 스벅도 있고. 그래서 이날도 1스벅 했습니다. 지하상가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타르트 가게인데요, 베이크라는 타르트 가게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홋카이도가 원조인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후쿠오카에 갔지만은 어쨌든 일본에서 원조인 타르트니까 한번 또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먹어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바그를 먹으러 갔는데 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팅을 거의 1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웨이팅이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존맛탱입니다. 이 사진으로 이 맛을 담을 수 없어요. 특히 이 함바그 말고 옆에 나오는 네모고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질입니다. 혓바닥에 넣으면은 고기가 혓바닥인지 혓바닥이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슥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다 먹으면 이렇게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주는데 귀여워서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밥을 먹고 나서 모모치 해변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버스를 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를 찍거나 뭐 요금을 먼저 내는데 일본은 종이로 된 번호표 같은 거를 뽑아요. 그러면은 매 시간마다 내가 뽑은 번호표에 해당하는 요금이 있어요. 내 앞에 디스플레이 같은 곳에 이 번호표에 해당하는 요금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내릴 때 그 번호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내리면 되는 구조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둘째 날쯤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일본 사람들이 다 현금을 쓰는 줄 알았는데 저만 쓰더라고요. 예, 일본 사람들도 많이 진보했습니다. 모모치 해변이 타워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타워가 보여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해변 보면은 이때도 해질쯤 가가지고 운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인공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변 따라 좀 걸어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져가지고 타워 전망대를 갔습니다.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경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예, 뭐 거의 뭐 화보죠? 예,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5살 어린애가 된 것처럼 창문에 두 손 붙이고 볼따구까지 붙이고 바깥에 구경하느라 정신을 놨습니다. 다 보고 와가지고 다시 하카타역으로 왔어요. 하카타역에서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근데 일본까지 왔는데 초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녁 한 10시쯤이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문을 여는 초밥집이 없었어요. 딱 한 군데 발견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막 청소를 하고 계시고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식탁 앞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업 끝났구나. 그치만 연 곳이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또 만능 열쇠죠. 팝하고를 켜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포장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주방에 있는 요리사분이랑 아이 컨택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시켜가지고 한 10피스 정도를 시켰는데 거의 한 6만엔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코야키 푸드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하면 또 다코야키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사가지고 이제 아사히 맥주랑 같이 싹 했는데 초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도 야무지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3일차인데요 3일차는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갖고 바로 장어덮밥 먹으러 달려갔어요. 후쿠오카에 장어덮밥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요시즈카 우나기야라는 장어덮밥집인데 여기가 150년 전통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하고 갔는데 와, 줄이 잔뜩 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뭐 점심 시작하기 전에 갔는데 줄 서 있다가 여기서도 웨이팅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메뉴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장어덮밥을 먹었고요. 맛이 진짜 야무집니다. 괜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비주얼만 보면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밥에 양념에 장어에. 근데 이 맛이 아주 기깔이 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후쿠오카를 간다? 여기는 꼭 다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 근처에 백화점을 좀 구경을 했어요. 백화점은 사실 뭐 살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잠깐 구경을 간 건데 보면 뭐 이런 건담 조형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재밌는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구경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빵이랑 그리고 또 일본은 사케가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 이제 쿠보타 만주라는 게 있고 다싸이 23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쿠보타 만주를 사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거의 뭐 식당에서 먹으려면은 2-30만 원 돈 내야 되는데 이 일본에서 사면은 한 3,600엔? 거의 우리 돈으로 한 35,000원, 4만원 정도 되는 돈으로 사왔어요. 이걸 얼마 전에 까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혹시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돌아오는 길에도 이렇게 야무지게 비행기 날개샷 찍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바로 한국 음식 낙곱새 조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전하게 귀가를 했는데요. 후쿠오카 여행 후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